자, 그럼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물리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 2.75등급, 모의고사 평균 3.6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물리, 교사, 리더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물리학과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선생님이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중간고사 끝났죠? 네. 잘 봤어요? 네, 그럭저럭 잘 본 것 같아요. 네, 진학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은 뭐예요? 대입에 대해서 제 성적이 지금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랑 어떻게 성적 올릴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궁금한 점들을 다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정현 선생님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학생의 이제 어떤 그 간단한 특징과 오늘 우리 학생이 상담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지금 뭐 현직 교사로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참 한편으로는 기쁘고 네. 또 걱정도 됩니다. 네, 네. 특히 우리가 1교시 했던 그 교대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우리 학생은 이제 중등교사거든요. 네. 이제 초등교사보다 실은 중등교사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좀 걱정도 되고 또 또 한 가지는 물리를 또 희망하고 있다는 점. 물리교사인데 물리도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이 기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거 보니까 리더십이 좀 있다라고 제가 아까 저기 그 키워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 왜 그러냐면 학교 어떤 그 탐구대회 같은 거 했는데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학교 대표로 이렇게 선발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상당히 리더십도 갖추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이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는 이제 현재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정시 위치를 판단해 보는 건데요. 네. 이 정시 위치를 왜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면 정시 기준, 정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냐 이게 기준이 돼서 수시 지원 전략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늠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는 거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이제 2015학년도 대입 결과에 따라 적용을 시켜본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실제로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17 대입에서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지원 가능성인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교가 한양대 물리학과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본 정시 지원선을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 한양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9월 모평 점수 보겠습니다. 자, 국어 100분이 69.72의 4등급이고요. 수학 가형이 84.17의 3등급, 영어 62.23의 4등급이고요. 물리원은 84.02의 3등급, 화학원은 59.15의 4등급입니다. 그래서 100분이 합계 287.7의 평균 등급 3.63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 물리학과에 대한 정시 예측 평점을 볼까요? 아이고, 별점 하나 획득했습니다. 네. 자, 한양대 물리학과 정시 예측 평점으로 이제 별점 하나를 받았는데요. 네. 이정현 선생님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이건 뭐 정시 예측이니까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정시 같은 경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거의 합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아까 그 9월 모의고사 성적이 봤지만 전체 그 표준 점수가 454점이고 100분위가 287점인데요. 만약에 정시로 이게 만약에 그 전환했을 경우에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별점 하나를 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현재 점수로 가능한 정시 지원 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소신 하나, 적정 3개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소신으로는 다군, 한국외대 글로벌, 전자물리학과고요. 그리고 적정으로는 가군입니다. 명지대 용인 물리학과, 나군 수원대 기계공학과, 다군 인천대 물리학과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정시 예측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과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학생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한다면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는 2015 학년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이제 진학하게 되는 2017학년도 대입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제 목표 등급을 한번 정해주시면 예.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학생 경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신 성적보다는 즉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이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특히 한양대 논술 전형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수리 논술만 출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한양대학교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가형의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아마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한양대 이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이제 중앙대학교가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등급이 합 4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받아놓은 그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합사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난 3월에 봤던 모의고사를 보니까 수학과 과학에서 합쳐가지고 4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3월과 같은 그런 성적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특히 그 수학과 과탐 영역에서의 2등급 성적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수능 목표 등급을 정한다면 국어는 3등급 정도, 그리고 수학 가형 한 2등급, 영어도 한 3등급 정도, 그리고 과학 탐구 2등급 정도로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에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내신 성적이 네, 더 우수한 네.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2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가장 좋은 점수가 좋은 과목은 좀 더 과학입니다. 과학은 2.29 등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이 국어 2.33 등급이고요. 수학이 2.43 등급, 영어가 4등급으로 과학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 영어 교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국수영과 평균 등급이 2.75 등급인데요. 영어 교과 성적이 4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보다 한 1등급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평균 등급이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외하면 사실 국수 과의 평균 등급은 2.35 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 교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평균이 낮아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내 영어 교과도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또 수업 시간을 좀 더 집중을 하고 특히 복습하고 그리고 예습하는 그러한 꾸준하게 진행을 한다면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 학생도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네.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신 이제 평균 등급을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내신 성적을 학기별로 추이를 살펴볼게요. 이제 그러면 미래도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들쑥날쑥하는 그런 거 경향을 네. 보여요. 특히 이제 제가 잠깐 좀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요 교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학은요,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이었는데요. 1학년 2학기 때 1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드디어 이제 상위권에 진입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영어가 문제인데요. 영어는 지속적으로 그냥 4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수상 경력은 B고요. 그리고 자율 활동과 독서 활동은 맑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은 구름을 보이고 있네요. 예.
자, 지금 우리 학생 뭐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니까요. 이제 자율 활동과 독서 활동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수상 경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네. 느껴지는데요. 예. 자,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제가 우리 학생이 좀 약간 우수하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자율 활동과 독서 활동인데요.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내 과학탐구 발표대회에서 대상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 중점학교끼리 하는 그 학생 연구 성과 발표대회가 있는데 학교 대표로 선발돼가지고 나간다는 점. 그게 굉장히 그 좋은 우수한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독서를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다독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독서를 12권을 읽어가지고 또 12권이 한 곳에 치우친 그런 독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진로 활동은 제가 보통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스포츠 관련 부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농구라든가 축구 이런 부동아리를 했는데, 그런데 약간 그 언밸런스한 부분이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었냐면, 그 1학년 때는 보통 체육교과 그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A가 이제 제일 그래도 좋고 평가가 나온 건데 B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등급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부동아리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B를 받았다는 점이 약간 안타까워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도 이 친구가 지금 또래 학습 멘토도 했었고요. 그리고 물리라든가 학습 동아리를 했다는 점. 그런 점이 나름대로 좀 평범하게 보통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보여지고요. 봉사활동을 보면 마라톤 봉사활동과 그리고 편혈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교육 관련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게 학교 생활기부 제가 기록부를 보니까 실적이 그 봉사활동에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로활동인데요. 진학 멘토링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희망학과 관련된 진로활동 연계가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만 더 보완이 된다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제가 수상 경력을 미흡하게 판단을 했는데요. 수학이나 지금까지 과학 관련 그런 발표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수상에서는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학 관련 교내 경시대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수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수상 경력에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예측 타임머신도 저희가 돌려봤고요.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분석 평가까지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데가 한양대 물리학과잖아요. 이 물리학과에 가기 위해서 정시가 유리한지 아니면 수시가 유리한지 그 두 가지의 경쟁력을 한번 선생님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양대 물리학과에 대한 제가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10으로 봤을 때 1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볼게요. 예. 100으로 봤다면 수시와 전체 경쟁률을 80대 20으로 수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시를 20으로 놨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지금 우리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저희 방송을 지켜본 뭐 수험생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을 텐데 이제 좀 편차가 심했습니다. 수시에 대한 경쟁력이 좀 많이 높았고요. 또 이제 정시 모의고사 점수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를 이제 80%로 보셨는데요. 평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언을 해주시죠. 예, 한양대학교는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지금 우리 학생에게 수시 경쟁력 80%를 준 이유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좀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하게 80%를 반영하게 한 그 이유이고요. 특히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보기 때문에 과학 논술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학생 그 논술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은 준비하진 않고 준비할 계획. 언제부터 준비할 생각인가요? 늦어도 일단 겨울방학부터는. 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그 자연계 논술은 2학년 2학기 이후 또는 뭐 늦어도 2학년 이제 그 겨울방학에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과학 논술은 이제 그 진도가 안 나간 부분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우리 학생이 이제 20%라고 줬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뭐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경쟁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그 한양대 논술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지금 준비 과정을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지금까지 준비 과정
네네. 진단을 좀 해주시죠. 논술 전형 진단. 네. 지금 잠깐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는 사실은 그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는요, 논술 전형을 보는 그것은 교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교과에 대한 준비가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비교과 준비도는요, 별점을 제가 4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역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는 점,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학교의 논술 전형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제가 좀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 물리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요 12명인데요. 전년도에는 15명이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올해 그 이미 뭐 원서프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40.24대 1로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24.53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평가 50과 논술 50으로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평가 50은요, 사실 그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부분은 이수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장 특징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비교과는요, 출결 상황, 그리고 봉사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참고해가지고 학교 생활의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반영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술이 50% 반영된다고 하지만 논술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그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요, 논술은 75분을 보고요. 출제 분야는 수리 논술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리 논술만 2문항을 보고요. 출제 수준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의 다양한 주제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수능 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사실은 수능 여기서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별 의미가 없고요. 물리학과 제가 작년도 합격자의 논술 성적을 보니까 평균이 77.42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우리 학생도 충분히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도전 가능성을 제가 판단해 보면 수리 논술만 출제한다는 점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수능 체제, 우리 학생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능 체제는 보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수능 이후에 올해부터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는데요.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 가채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응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전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한양대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하나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경쟁률이었습니다. 경쟁률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재작년 2014학년도에는 이제 수능 이전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24대 1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능 이후로 전형이 옮겨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 40대 1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내년 경쟁률 좀 예측하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선생님 든든합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정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한 군데씩 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은 건국대 물리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을, 하기성 선생님은 공주대 물리교육과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수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두 분 모두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건국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제가 추천 전형으로 선택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요, KU 자기 추천 전형인데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물리학과 올해 12명을 모집하고 작년에도 12명을 선발했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면요, 7.73대 1에서 올해 11.17대 1, 17대 1로 좀 더 올라갔죠. 전형 방법은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 서류평가 100으로 해서 3배를 선발하고요. 2단계 면접으로만 100으로 선발합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서류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전공 수학 능력은 고교 교육과정 내의 학업 성취, 그리고 학습 환경, 전공 관련 관심 및 노력, 활동의 우수성 등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요. 핵심 역량으로는 인성을 보는데요. 성실성, 적극성, 목표의식, 팀워크, 그리고 문제 해결력, 시민의식 등을 봅니다. 시민의식 등을. 종합 역량으로는 그래서 전형 취지에 적합한 것을 보게 되고 잠재 능력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으로 볼 때는요, 학생부에 어떤 내용을 많이 보냐면 수상 경력이라든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그리고 진로 희망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포함해서 봅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보고요. 중요한 게 추천서가 없다는 점. 그리고 네. 올해부터 이 건국대학교가 아니죠. 진작에 없었죠. 참. 네. 예. 수능 최저가 또 없어졌죠. 네, 네, 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최종 등록한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니까요.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요.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등급이 약 2.54 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교과 최저는 4.68 등급이고 우리 학생 같은 거 충분히 가능권에 들었다 보여주고요. 그래서 추천 이유로는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서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고 추천서도 없다는 점, 그리고 2015 물리학과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과 우리 학생과 비슷한 성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적성 및 잠재력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고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정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도전해볼 만한 전형으로 이제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남은 1년 동안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조언을 네.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그 추천해드렸던 건국대학교 물리학과에 관련된 그런 그 학생부 로드맵을 한번 먼저 교과 부분에서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현재 국수 영 과로만 봤을 때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가 2.33 등급인데요. 평균 지금 2등급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수학도 2.43 등급인데 2등급 역시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영어가 문제입니다. 영어가 4등급인데 좀 3등급까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과학은 2.29등이니까 이것도 역시 2등급까지 충분히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비교과도 좀 볼까요? 비교과도 보시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교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 성적이 좀 더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자율 활동으로는 교내 과학 탐구대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동아리 활동은요. 물론 이제 그 체육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학습도 괜찮은데 과학 실험 동아리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봉사 활동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교사를 꿈꾸니까 학습 멘토링, 특히 수학 학습 멘토링 같은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진로 활동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연계한 고교대학 연계 이런 활동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은 전공 관련 독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보완해 주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는 하규성 선생님의 추천 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규성 선생님께서는 공주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공주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물리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어서 전공과 적합도 제일 높은 전형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적정 지원선에서 공주대 추천해 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주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이고, 여기는 이제 학생부 교과 형태로 뽑는데요. 물리교육과 2017학년도 전형계획 기준상으로 지금 6명 선발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5명에서 1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5학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6.1대1이었는데 올해는 8.1대1로 조금 높아졌죠. 전형 방법 역시 학생부 80에 면접이 20%다. 면접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10% 증가됐다는 것 특징으로 우리 학생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 80에 대해서 반영 과목이 역시 국립대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교과에서 역사, 도덕을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 네. 친구가 내신에서 어떤 평가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과정하고 제2외고 한문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전교과 내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반영 비율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16학년들은 참고로 40, 42시험인데 내년에 변화되는 부분이고, 출결 반영할 때 결석이 3일 이내일 경우에는 만점이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20%에 대해서는 수험생 3명을 한 계조로 해서 집단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간은 15분 정도 실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접 배점이 아무래도 이제 사범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걸 이제 20%, 또 인간 지향성 20%, 의사소통 능력 20%, 기본 점수 40%로 배점을 했었습니다. 자, 수능 최장력 기준 살펴볼까요? 수학, 영어, 과학, 수학은 가나형을 다 포함합니다. 네. 세계 영역의 등급합 11등급이면 충분히 만족되는데 우리 친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한국사는 응시를 필수로 하는 것만 체크가 됩니다. 결과도 좀 궁금할 텐데 전년도 최초 합격자 평균이 예전에 14학년도에는 2.7이었고요. 15학년도 3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의 최저, 가장 낮았던 친구들이 14학년들은 3.1이었고
15학년 3.6이었습니다. 우리 친구의 도전 가능성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교과 성적은 일단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관리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최장력 기준도 물론 2학년끼리만 시험을 본 거고 졸업생이 20% 정도 들어온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충족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면접 비중 증대됐는데 뭐 앞에서 우리 친구 질문하는 거 또 답하는 거 보니까 뭐 의사소통력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평상 일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좀 훈련하시고 또 교육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정리해 두는 것,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면 적정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공주대 일반 학생 전형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이 사항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네네.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내신 비교과를 정확히 어느 부분을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과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수상 부분에서는 저는 그 수학이나 과학 관련돼서 교내 경시대회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은 그렇죠. 그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그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대학에서는 꼭 봅니다. 수상 능력을요. 그래서 상장을 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더라도 교내 대회니까 좀 한번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동아리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물리학과나 물리교육과로 진학하게 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물리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도 더욱 알찬 상담으로 준비 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현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성균관대 스포츠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특집이 되겠네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